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과수 품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과수 품목의 대표적인 것,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손해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이 가장 중요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으면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하다 보면 뭐 하느냐면 보상하는 재해인가 아닌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 얘기해 본 거죠. 보상하는 재해인가 아닌가.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면 어떻게 하느냐면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이런 말들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피해농지 사진. 그래서 보상하는 피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조사가 필요한가, 추가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명백한 거대 재해일 경우는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할 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조사 생략 여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외워두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그랬죠, 제가? 피해사실 확인조사에서 첫째, 보상하는 재해 여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첫째, 기상청 자료. 다음에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피해농지 사진에 의해서 보상하는 피해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보상하는 피해가 됐을지라도 추가조사가 또 필요한가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추가조사 필요 여부. 근데 추가조사가 필요한데 재해가 너무나 커. 거대 재해일 때는 추가조사를 생략 여부. 추가조사 있을 때는 조사 생략 여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부를 몇 개 얘기했죠? 3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추가조사 필요 여부, 추가조사 필요했을 때 조사 생략 여부, 여부를 3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보가 3명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돼요. 수확량 조사를 하려면 첫째, 뭘 하느냐면 착과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착과수 조사는 보험에 가입한 농지 전건에 대해서 합니다. 착과수, 벌써 착과 그럼 뭐예요? 과실이 달려있는 숫자를 조사한다, 이런 말이죠. 착과수. 그럼 자, 착과수 조사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포복차에서 복숭아 과수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 과수원, 백주, 그럼 다 세면 되겠죠. 백주, 복숭아 과수원 백주, 그러면 다 세면 돼. 근데 갑자기 얘기가 많이 바뀌어. 4,000주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착과수 조사는 최초 수확 품종, 그러니까 최초 수확 품종의 수확 개시 전이에요. 여기에 백도도 있고 황도도 있고 이제 있다면, 어떤 백도가 익어서 지금 수확을 시작하기 전이면 착과수 조사 시작하자는 거예요. 개시 전이면. 수확기에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착과수 조사를 수확기, 수확 개시 전에. 그럼 수확 개시 전에 하는데, 이때 4,000주 그러면 다 한꺼번에 조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착과수를 조사할 때 뭐냐, 표본주를 하자. 표본주. 샘플을 몇 주만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곱하기 4,000, 주당 얼마 해서 4,000 곱해주면, 그렇죠. 곱해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착과량을, 착과수 전체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할 때는 표본주 조사, 표본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표본조사.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조사를 하자. 그럴 때 표본주 하는 게 200주는 표본주가 몇 주라고 그랬죠? 27에 9. 700주 했을 때는 77에 14, 27에 14 그래가지고 그렇죠. 27에 14, 27에 9.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덧셈과 곱셈 표본주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표본주, 최소 표본주를 쭉 정해가지고 쭉 조사하자는 거예요. 표본조사를 한다. 그럼 착과수 조사할 때 첫째 어떻게 하느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제로 과실을 맺는 나무 주수에서 뺍니다. 말라 죽은 고사 주수. 고사 주수를 빼고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주수를 빼고, 다음에 수학 한계 있다면 기수학 주수. 근데 착과수 조사할 때는 기수학 주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최초 수학 품종 수학 개시 전이니까 최초 수학할 수 있는 품종이 있었을 때 수학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개시하기 전이니까 기수학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때 착과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것인가 해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럼 이제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리본을 다 매는 거예요. 표본주를 선정하여 리본을 매고, 그 다음에 표본주에 숫자를 착과수가 몇 주인가 해서 세고, 그래서 거기에 리본에다 적고, 이렇게 조사해서 여기에 미보상 주수가 있는가 파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하면 쭉 여기가 몇 개가 달렸다. 즉 평균 과중을 곱해주면 착과량이 되겠죠. 중량이니까. 자, 착과수 조사는 농지, 보험에 가입한 농지 전건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중 조사입니다. 과중이라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과실의 중량. 과실의 중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실의 무게죠, 무게. 한 개씩의 무게. 자, 과실 중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평균을 내야겠죠, 조금. 예, 중상품질의 과실을 놓고 다 이렇게 무게를 10개면 10개 달아가지고 나누기 10 하면 평균 과중이 될 겁니다. 이게 평균 과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는 30개 이상 그 과수원에, 나머지 복숭아 자두는 그 과수원에 60개 이상.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과수원에 몇 개를 한다고요? 복숭아는 과중조사할 때 몇 개 이상? 60개. 자두도 몇 개? 60개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그럼 100개 달면 되겠죠. 그런데 포도는 몇 개 이상이요? 포도? 최소 30개 이상을 해야 돼요. 포도 30개 이상. 자, 포도는 낱개로 세나요? 송이로 세나요? 송이로 셉니다. 그렇죠? 포도송이 30송이 이상을 하게 돼요. 자, 과수원당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수원당 해서 평균 과중을 구합니다. 그런데 평균 과중을 구하는데 또 품목이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품목이. 그러면 여기 복숭아면 100도 황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전부 다 60개씩 이상 하냐? 그게 아니라 품목당 20개 이상입니다. 품목이 아니 품종당 20개 이상. 품종, 백도, 황도, 품종이라고 그러죠. 품목의 종류. 품목은 포도, 복숭아, 자두, 이게 품목이죠.
품종당 20개 이상에서 과수원당 몇 개 이상 해야 된다고요? 포도는 30개. 그러면 만약에 포도에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이 됐다고 그런다면 몇 개가 되겠어요? 최소 4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일 품종이면 30개 이상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품종당 20개 이상, 과수원당 60개 이상, 포도는 30개 이상,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안 외워도 되겠다. 하지만 얘기는 들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숫자까지 다 외우려니까 지금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자, 과종조사 이렇게 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과수원당 60개 정도 이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00개 달아서 평균 과종을 낸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중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착과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권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에 가입하면. 과중조사는 피해가 발생한 농지만 합니다. 어떤 농지만 한다고요? 피해가 발생한 농지.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이 별표 붙인 게 뭐냐면 파란색으로 해달라고요. 전건이에요. 이건 전건 모두 다 한다. 착과수 조사는. 착과수 조사는 다 한다. 과중조사에서부터 시작한 건 피해 농지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농지만 한다고요? 피해 농지. 그 다음에 3번. 착과 피해 조사. 착과, 우리 복숭아밭에 세균성 구멍병이 들었네. 이렇게 착과 피해 얘기를 하면 착과 피해 조사. 자, 여기에서부터는 피해 농지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 있다고 신고해야 착과 피해 조사하죠. 피해 신고 안 했는데 착과 피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여기까지는 뭐 하느냐면 수확 개시 전이에요, 또. 근데 수확을 개시했는데, 또 여기는. 자, 이제 여기 또. 과수는 이렇게 조금 얘기들이, 여기까지는 수확 개시 전이에요. 수확 개시 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확 개시 후, 수확 개시 후에 한다는 거예요. 낙과 피해 조사. 아이고, 갑자기 수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태풍이 불었습니다. 낙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피해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또 착과 피해가 더 많아?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조사들을 하다 보면 쭉 그 조사에 기해서 과수의 경우 색깔이 변했어요. 과수에 이제 피해 조사를 할 때 피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졌어요. 복숭아가 떨어졌는데,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복숭아가 여기 있던 복숭아가 톡 떨어졌어요. 톡 떨어졌는데, 여기 땅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풀이 이렇게 있다가 스폰지처럼 떨어지면서 해서 아주 떨어진 복숭아가 편안하게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하나도 없어. 그냥 바로 상품으로 팔을 수 잘 익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피해가 0이라고 그러죠. 피해가 0.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숭아가 여기 어떻게 하느냐면 풀이 있었는데 풀잎이 날카로운 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싹 기스가 하나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흠집 있는 복숭아네. 그럼 가격을 제대로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피해조 사람 과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피해를 50%,
0%는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한 과실이겠죠. 피해가 없는 과실. 그 다음에 50% 피해용 과실. 그 다음에 80% 피해 과실. 어떻게 풀잎이 두 개가 있다가 말고 쫙 잘랐어요. 양쪽을. 이쪽으로 봐도 흠집 있고 저쪽으로 봐도 흠집 있고 내다 팔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예, 그렇죠. 복숭아 과즙, 넥타르를 만드는데 신의 음료를 만드는데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50% 아니요 80% 자, 음료나 만들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80%. 그다음에 이것은 전혀 한쪽은 벌레 먹고 한쪽은 썩고 양쪽엔 다 이렇게 잘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음료를 추출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버리게 된다는 거죠. 100%. 그래서 과실의 피해는 온전하다와 온전한 과실과 피해가 없는 과실과 50%, 80%,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합니다. 50%, 80%, 100% 피해 과실로 구별한다. 자, 그러면 피해 과실 이제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자, 50%, 80%면 100%면 피해가 다 있으니까 수확량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죠. 과수들은 1년생 식물처럼 심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게 아니죠.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보이시죠? 네, 나무가 보이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뭐 과수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가 보이시냐고 이제 여쭤보는 거 화분인데 자 과수는 심으면 보통 묘목을 가져다 심으면 1년생이라고 그럽니다. 묘목을 가져다 심으면 1년생. 그런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야 열립니다. 한 개가 열리든 두 개가 열리든 3년이 지나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는 나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과수는 나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1년 만에, 2년 만에 과수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과실이 열리는 시간을 3년, 기본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과실이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또 기다려 봤어. 그랬더니 4년 차에 과실이 열리는 품목들이 있어요. 자, 그 품목들이 4년 차에 열렸다. 그러면 4년에 열린 품종,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는 외워둬야 되지 않을까. 4년 차, 그러면 유자, 태추, 감귤, 다음에 무화과. 그래서 4년 차는 유자, 대추, 감귤, 무화과. 다음에 5년 차는 5년 차에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렇죠. 자, 5년 차에는 매실은 열리더라. 밤나무에 밤은 열리더라. 다음에 6년 차는 돼야 되더라. 6년 차. 자두가 여기에 속하더라. 다음에 기본적으로 7년은 되어야 이건 과수가 아니로군요. 보성 차나무는 7년 정도는 돼야 수확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즉 보험에 받아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단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포도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어디 갔죠?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3년은 돼야 과실이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럼 몇 년이 3년이에요? 모든 품목이 3년 기본을 보는 거예요. 모든 품목을 3년 기본을 보는 거고 3년이 넘는 품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년에 그럼 많다는 얘기네요. 3년이. 그럼 그 많은 품목을 3년 하면서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3년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외우다가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 4년서부터 외우자는 겁니다. 4년서부터. 자, 그래서 4년 차는 사유대감이 뭐예요? 사유가 생각하다로군요. 생각하는 대감은 없구나. 사유대감무. 오매 뭐죠? 오매불망 생각나는군요. 오매불망. 자, 오매밤이로군요. 오매밤. 자, 6자, 7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사유대감무, 오매밤, 6자, 7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박자를 넣어서 외우시면 훨씬 편합니다. 사유대감무, 오매밤, 6자, 7자.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하늘천 따지와 구구단 운율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운율이 잘 맞으시는지요? 영구 스타일도 괜찮다고 그래요. 공부하실 때.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울 보고 웃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유대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이게 좋으면 그거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부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 것에 어떤 방법으로 외울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 히틀러식이 좋다고 그래요. 막 외쳐가지고 막 군중 집회하는 것처럼 막 우리 위대한 독일을 위하여 막 이렇게 막 사유대감 오매밤 6자 7자 그럼 막 와 한다는 거예요. 자, 히틀러식 방법도 좋고요. 군대식 방법도 좋습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법,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부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압축해서 착 외울 때는 그런 것은 탁 외워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끌어서 내서 쓸 수 있도록. 감히 몇 년 보험 받아주지?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사유대감무, 4년, 감이든가? 아니죠. 감은 감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 몇 년에 보험 받아주지? 그러면 3년 이렇게 착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사유대감무, 오매밤, 6자, 7차 이 정도 외워두면 과수에 대해서는 연식이 다 외워질 겁니다. 수령이라고 그러죠. 보험 가입 수령.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배웠던 조사 얘기 한 번만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여부가 몇이라고요? 셋.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장가 3번 가시는 것처럼 좋아하시지 말고 여부입니다. 발음 정확히.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상청 자료와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그다음에 피해사진 농지.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추가조사 필요 여부. 추가조사 필요 여부. 그래서 이런 것을 외울 때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면 머리로 외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디에다가 외우자고 그래요? 입술에 붙인다고 그럽니다. 입술에 붙인다는 얘기는 입만 열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보 셋. 그래서 보상하는 보상 여부, 다음에 추가조사 필요 여부, 다음에 조사 생략 여부. 이렇게 입술에 붙어 있으면 입술에 붙어 있다는 거죠. 입술이 외운다는 게 붙어 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마와 손목에
색이라. 그리고 항시 보고 외우라는데 우리는 너무나 외운 나머지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와. 입술에 붙어 있어서 쟤는 그냥 거짓말을 하면 입술에 붙어 있어 그러잖아요. 그냥 항시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첫째, 몇 개나 달렸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것은 보험에 가입한 농지 전권에 대하여 한다. 그 다음에 다음서부터는 피해 농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과중조사를 한다. 과중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지당 60개 한다. 60개 한다 딱 하니까 포도는 30개인데 옆에서 이렇게 딱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도는 30개인데 농지당 다음에 뭐 품종당 그 얘기는 나중으로 돌리자고요. 그래서 과정조사를 합니다. 무슨 농지에 대해서만요? 여기에서부터는 피해 농지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 신고했으니까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죠.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신고했으니까 이렇게 피해 조사 피해 농지에 대해서만 하게 된다. 피해 농지에 대해서만 하게 되고 여기에서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착과 피해 조사까지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전.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 말 같은데 최초로 수확할 품종이 있다면 이 품종을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요 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전 이 말을 꼭 씁니다. 수확량 조사는 언제 한다고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전. 최초로 수확할 자만 하나 들어가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최초로 수확할 품종의 수확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게 수확량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할자가 하나 없어요. 할자가 없으니까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 근데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최초로 수확할 품종의 수확 개시 전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다 노자 하나 넣어주시고 최초로 수확할 품종의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수확 개시전 그럼 이해가 딱 됐죠? 자 이제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전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수확량 조사를 하고 그러면 개시전까지 했고 이제 수확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태풍이 불어서 낙과가 벌어지면 낙과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조사 얘기를 해봤어요. 이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과수원은? 지워졌네요. 네모난 곳에 100주 그랬으면 문제가 아니었는데 4,000주, 5,000주, 뭐 1,000주 그럼 다 한꺼번에 조사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표본, 샘플이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샘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 대표성이 있어야겠죠. 어떤 나무는 130개 달리고 어떤 나무는 70개 달렸어요. 그럼 몇 주짜리를 선정하는 게 좋겠어요? 100주짜리, 100개짜리 달려있는 그런 복숭아 100개 정도 달려있는 걸 표본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선정을 그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70개도 있고 130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평균하면 100개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표본 조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 그것이 바로 표본이다. 그 표본하면 그 표본 조사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표본 주당 착과수 해서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총 이 과수원에 몇 개가 붙어 있다고 알게 되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면 과정조사를 하다 보면 중량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착과 수가 아니라 착과량이 되겠죠. 중량조사를 했으니까 과실의 중량조사를 했으니까 착과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포도, 복숭아, 자도는 착과량을 먼저 계산하고 피해를 입은 감수량을 조사해서 빼고 난 다음에 수확량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확량 계산하는 거에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